오늘의 주간 이적설은 방송하기 전에 이제 김현민 기자랑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이 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의 한 팀을 골랐습니다. 첼시죠. 네.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새 구단주님 성함이 뭡니까? 보엘리? 보엘리. 예. 네, 보엘리 구단주님께서 어디서 어떤 식당에서 뭘 드시는지 이런 것만 자꾸 알게 되고 이 팀이 누굴 영입했는지는 뭐 소문만 있고 알 수가 없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어요. 예. 네. 현재 상황이 어떻죠? 현재 그러니까 물론 뭐 첼시가 스털링하고 쿨리발리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을 계속 놓치는 일들이 있었죠. 예, 일단 뭐 1순위로 처음에 하피냐를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르셀로나한테 하이제킹 당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더리우트를 영입하고 싶어 했는데 더리우트가 바이언만 원한다 이래가지고 네네. 결국 바이언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쿤데를 뒤늦게 그 원래는 중간에 아케를 영입하려고 했어요. 네, 왼발 예. 왼발 그 이러면서. 아케랑 킴펜베를 영입하려고 했죠. 아케랑 킴펜베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둘 다 이제 이적료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아케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진첸코가 아스날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뭐 맨시티도 더더욱 팔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킴펜베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파리가 스크리니아를 영입하려고 했잖아요. 스크리니아를 영입하면 이제 킴펜베를 보낼 수 있다가 되는 거였는데 슈크리니아르가 또 이적료 맞추지 못하고 그 사이에 또 인텔은 원래 슈크리니아를 팔고 브레메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브레메르는 유벤투스 가고 그렇죠. 이렇게 조금 연쇄적으로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쿤데 뒤늦게 뛰어드는데 쿤데 또 바르셀로나가 끼어들어가지고 바르셀로나가 데려갔죠. 바르셀로나 진짜 대단해요. 예. 뭐 이게 부정적으로 솔직히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왜 자꾸 정치적으로 하냐, 왜 협잡이 들어가냐, 뭐 이를테면 왜 정정당당하게 돈과 돈으로 붙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돈 많이 쓰면서 예. 근데 이제 다른 구단보다 조금 덜 제시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 영입해서 예. 지금 뭐 올여름 가장 돈을 많이 쓴 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명성인 거긴 하죠. 네. 예, 아무리 그러니까 첼시나 맨시티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전통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돈 자체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당연히 더 있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 쌓아왔던 게 있고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어렸을 때 경기들을 봤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피냐가 그 얘기를 했죠. 자기 브라질리언이니까 네. 뭐 호나우지뉴가 있던 그 팀에 그렇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고. 하피냐는 애초에 그 어렸을 때부터 호나우지뉴 팬이어가지고 호나우지뉴랑 같이 사진도 찍은 것도 있었어요. 하피냐네 아버지랑 호나우지뉴랑 뭐 이렇게 해서 만나고 막 그랬다고. 네. 아무튼 첼시로 돌아오면 그래서 첼시가 다 놓쳤어요. 네. 네, 물론 다 놓친 건 아닙니다. 많이 놓쳤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많이 놓친 거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뭐죠? 현재는 그러니까 쿠쿠렐라 영입을 노리고 있죠. 원래 그러니까 쿠쿠렐라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시티가 영입을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 맨체스터 시티가 쿠쿠렐라 영입하려고 제시한 이적료가 3천만 파운드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받고서는 브라이튼이 진첸코가 3,200만 파운드고 그리고 또 이제 베나이트를 5천만 파운드에 팔았던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러면서 바로 찼죠. 바로 찬 가운데 뭐 최근에는 4천만 파운드까지 이적료를 올리긴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맨시티는 더 이상 이적료를 올릴 생각은 없다라고 보도들은 나오고 있어요. 현재 보도상은 4천만 파운드 이상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첼시가 급해지니까 쿠쿠렐라가 어쨌건 지난 시즌 그 막판에 그 왼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쿠쿠렐라를 하이제킹에 나선 거죠,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웨슬리 포파나 그 레스터 시티에 이 선수 현재 뭐 8천만 파운드 내놓으라고 하고 유로도 아니고 파운드. 예, 메가이어만큼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정확히 메가이어만큼인 거지. 네. 쿠쿠렐라도 최소 베나이트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퍼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큰 돈을 벌어 보니까 그 팀들이 우리 좋은 베나이트나 뭐 메가이어 비싸게 팔아봤는데 이번이라고 싸게 팔 필요 있어 이러면서 고자세로 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어쨌건 그것 때문에 현재 첼시가 다급하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까지 나간 선수가 많거든요. 이 팀이 그러니까 이 팀의 악재는 솔직히 말하면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거긴 해요.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벤치엘이랑 리스 제임스의 장기 부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루카쿠 사태도 있었고요. 그가 12월에 31일에 있었죠. 어네피.
그 사태도 있었던 데다가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원래 리디거라던가 크리스텐센 같은 선수들 재계약 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완전히 은행이 묶였죠. 그렇죠. 예, 은행이 묶이면서 재계약 작업을 못했고 그 사이에 그 선수들은 결국은 리디거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텐센은 바르셀로나랑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였고 그러면서 떠나는 선수들은 많았는데 루카쿠는 결국 또 이제 어네피를 여름에 띄우면서 임대를 갖고 임대 가자마자 1년 연장한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가 보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건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첼시가 지금까지 이적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전문 디렉터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전문 디렉터가 있었어야지 그 영입은 일단 은밀하게 돼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 리버풀이 반다이크 건으로 한번 크게 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그 사전 접촉으로 이제 사우스햄튼이 항의하면서 그러면서 벌금 물고 그래서 결국 겨울에 6개월 늦게 영입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리버풀이 은밀하게 아예 그러니까 자기네 그 출입 기자들을 아예 통제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는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데려오는 영입들이 많아졌거든요. 리버풀이. 그리고 토트넘도 이번에 비수마를 갑작스럽게 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영입이 된 이유가 루이스 디아스를 지난 겨울에 영입을 시도를 했다가 그 보도 뜨니까 바로 리버풀이 뛰어들어가지고 하이제킹 가격 딱 뜨니까 가격 뜨면 이제 데려가는 거거든요. 다른 팀들이 원하는 팀이 있으면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데려가는 건데 그게 루이스 디아스를 놓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은밀하게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는데 지금 첼시는 일단 보도부터 다 떠요. 예, 하피냐도 합의됐고 뭐 가격 얼마고 다 떠요. 더리우트도 상대 다른 팀들한테 가격만 알려주고 있어요. 가격만 알려주고 다른 팀들이 낚아채가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전문 디렉터의 결국 부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 보엘리 구단주가 바르셀로나까지 가가지고 그 공항 입국하는 거 다 영상 찍혔잖아요. 그래서 뭐 라포르타랑 만나가지고 밥도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다는데 대체 무슨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참 많이 먹고 다녀요. 예, 네. 그럼 다 퍼준 거거든요.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당장 그 전문 디렉터부터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첼시가 전문 디렉터를 현재 못 데리고 오고 있는 이유는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첼시는 그 에드워즈라고 이제 지난 시즌까지 리버풀 단장을 했던 그래서 굉장히 이적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그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년간 쉬고 싶다라는 이거 휴가를 좀 휴식을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실패인 거죠. 뭐 네. 많은 첼시 팬들이 그 누굽니까 마리아 여사님을 그리워하는 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럼 있죠. 물론 뭐 그러니까 마리나 여사님이 그 협상은 굉장히 잘했는데 뭐 선수 보는 눈이 좋았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래도 협상가였잖아요. 네네.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팔 때도 비싸게 팔고 아마 마리나였으면은 그렇게 루카쿠를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떤 식으로든 뜯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협상력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선수를 어떻게든 깎아서 몰래 그것도 은밀하게 데려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 구단주가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유럽 쪽에 그리고 이제 축구계의 이적 행태를 잘 모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불협화음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 섞인 얘기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자꾸 수합 딜을 하려고 드는데 수합 딜이 잘 성사가 안 된다든지 뭐 지금 미국에서 선수 트레이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뭐 포파나 데려오려고 할 때 뭐 로프터스 치크를 협상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탈리아 팀들끼리는 잘 해요. 그리고 서로 FFP 맞춰야 되는 팀들끼리는 최근에 굉장히 성행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이 상위권 팀으로 선수 보낼 때는 당연히 전액 현금 박치기를 내놓으라고 하지. 뭐 첼시에서 쩔인 선수는 우리 팀 온다고 주전 될 것 같습니까? 걔는 쩔이에요. 이러면서 안 받으려고 들거든요, 보통. 근데 어쨌건 간에 그 풋볼 디렉터의 존재 중요성은 토트넘이 이전에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트넘이 왜냐면은 그 포체티노 때 원래 영입 잘해가지고 잘
팀을 잘 만들어 나갔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레비하고 폴 미첼 단장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폴 미첼을 내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토트넘이 영입이 완전 엉망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은돈벨레라던가 그런 실패작들이 나왔고 폴 미첼은 지금 모나코 가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아직 모나코에서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나코가 유망주들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 또 토트넘이 그래도 올라오는 거는 물론 콘테의 영향도 크지만은 전 파라티치의 영향도 크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국 어쨌건 간에 파라티치가 이탈리아 쪽에는 연이 많다 보니까 또 이탈리아 선수들을 잘 데려오고 있는 거고 세리아 이탈리아 선수들. 선수들은 싸거든요. 음. 데려가기 좋아요. 네. 어쨌건 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첼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이든 뭐 아무튼 직책이 뭐가 됐든 예. 요즘엔 뭐 어드바이저라고 돼 있고 사실 단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직책 이름은 뭐가 됐든 예. 결국에는 담당자 예.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맨유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네요. 예, 맨유가 우드워드가 돈은 잘 벌어다 줬지만은 예, 이적 시장은 완전 개떡으로 보냈었죠. 네, 뭐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첼시는 현재 영입해야 할 포지션이 상당히 많고 선수단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영입이 잘 안 되고 있다. 예. 이런 좀 불편한 상황인데 지금도 쿠쿠렐라 이렇게 떠버리면은 또 얘기들이 그러면은 맨시티도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솔직히 저는 맨시티도 쿠쿠렐라 영입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풀백 쪽이 뎁스가 굉장히 얇아요. 지금 진첸코 나가서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칸셀로. 전문 풀백은 칸셀로하고 워커 둘밖에 없어요. 워커 둘밖에 없나? 왜냐면 맨디 네네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전문 풀백이 딱 2명밖에 없고 아케가 그나마 왼쪽으로 뛸 수 있고 지난 시즌에 그래서 스톤스가 오른쪽으로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센터백도 뎁스가 그렇게 두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도 쿠쿠렐라를 이렇게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말은 뭐 얼마 이상 안 지른다 말을 하지만 예. 아니 그리고 맨시티가 이번 여름에 현재까지 5천만 파운드 수익을 봤어요. 이 종류에서. 왜냐면 스털링하고 진첸코하고 제수스 팔아가지고 그렇죠. 예, 반면 영입한 거는 뭐 물론 홀란드는 근데 그렇게 뭐 바이아웃 조항으로 영입을 했으니까 그렇죠. 조금 그나마 싸진 않지만 예. 그래도 실력에 비하면 초고액은 아니고. 예, 그리고 뭐 필립스 영입하고 했는데 또 그 어린 애들 굉장히 비싸게 잘 팔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맨시티가 판매를 굉장히 잘했어요. 판매를 잘했는데 그러니까 돈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이적 시장에서 조금 소심하게 예전과 다르게 하는지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러게요. 개막이 코앞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첼시 앞으로 이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예, 쿠쿠렐라는 뭐 어떻게든 잘 데려오려면 데려올 수도. 맨시티가 뛰어들지 않는 이상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 포파나 8천만 파운드는 좀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예. 네. 왜냐면은 포파나가 어쨌건 간에 장기 부상으로 고생했던 선수거든요. 아무리 뭐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은 세윤주도 어쨌건 간에 예전에 한참 그 레스터 처음 가가지고 메가이어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장기 부상 끊고 나서 예전만한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포파나한테 8천만 파운드 태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예. 사실 굉장히 호구로 보는 거예요. 상대가 웬만큼 협상을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고 첼시도 협상에서 근데 걔 부상 끊었잖아. 반으로 깎읍시다 이러면서 딜을 많이 칠 수도 있는 건데 뭐 이제 물론 매체들이 신나서 실제 거론되는 금액보다 높여서 보도하는 걸 수도 있지만 8천만이니 이런 금액이 보도된다는 것 자체가 다른 팀들 첼시를 좀 호구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쨌건 간에 이적 시장에서 이 선수 건드렸다 저 선수 건드렸다 약간 좀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요. 예. 뭐 베르너도 그 라이프치히가 영입하려고 하니까 그바르디올과 스왑 얘기가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당연히 거절당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랄까 선수들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루카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연봉 삭감해가지고 임대에 간 거기도 하고 베르너도 지금 연봉 삭감해서 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팀에 아주 나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드글드글하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있고 투엘 감독도 그런 분위기를 암시하는 듯한 선수단에 대한 불만을 한번 얘기했었죠. 그랬죠. 그 아스날하고의 그 프리시즌 평가전에서 그 경기 봤는데 진짜 첼시 완전 뭐라 그래야 되지? 혼이 빠져 있었거든요, 선수들이. 그리고 지금 첼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말랑사르가 지난 시즌 완전히 진짜 엉망이었잖아요. 그 프리시즌에도 정말 엉망이거든요, 말랑사르가. 근데 말랑사르를 풀럼에선가 영입을 제의를 했는데
우리 선수 없어서 못 보낸다라고 했대요. 이럴 때 도리어 얘는 어떤 식으로든 처분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좀 그거가 갑갑하죠. 예. 맞습니다. 첼시는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영입 금지 징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구단주 변화와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묶여있던 그런 자금에 대한 타격, 네. 정말 다양한 타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팀인데 그것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고 현재까지는 좀 혼선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의 팀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첼시는 말 그대로 투엘만 믿고 가야 된다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솔직히 지난 시즌도 3위한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악재란 악재가 다 겹쳤음에도 3위를 했기 때문에 투엘밖에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투엘의 전술은 믿을 수 있지만 투엘이 자꾸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좀 있으면 선수들이랑 싸우거든요. 이러다가 그렇죠, 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예. 날이. 지금 뭐 이미 베르너랑도 그렇지. 그런 거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전례를 볼 때 투헬 리더십의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팀은 좀 불안 요소가 여러모로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 첼시입니다. 진짜 쿤데는 솔직히 말하면 지난 여름에 거의 영입 확정적이었던 선수였는데 마음만 먹었으면은 이미 쿤데부터 영입하고 시작했어요. 이번 여름에. 그렇죠.